자, 그 다음에 이제 번호로는 공사. 그래서 중요한 파트인데 두 가지 주제야.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그래서 앞에 거 분석해 보면 법규명령 형식이면 보통 이제 국민하고의 효력 갖는 법의 형식으로 만드는 건 뭐뭐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령하고 총리령, 부령 이런 거잖아. 그러면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뭐 시행령, 뭐뭐 시행규칙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법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내용은 행정규칙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지. 응? 내용을 보니까 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정해놓은 데 불과, 응? 이런 논리죠. 또 반대의 경우는 형식, 행정규칙 형식이니까 뭐뭐 훈령, 뭐뭐 지침, 뭐뭐 예규, 뭐뭐 고시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는 국민하고 효력 없는 조직 내부법의 명칭으로 만들어놨는데 안에 담겨진 내용을 보니까 상위법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 뭐뭐 정해라 권한을 받아갖고 그런 내용을 정해놓은 거야. 이러면 이제 갈등 상황, 뭔가 이제 판단이 애매한 상황이 되지. 법의 명칭은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의 명칭인데 내용은 조직 내부 사항 정해놓은 거에 불과하다. 반대의 경우도 있고. 이거 뭐 내용을 보고 이거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봐야 되냐 아니냐 뭐 이렇게 형식을 가지고 따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응? 자, 관련해서 문제의가 지금 말한 거고 결국 두 가지 주제. 첫 번째 2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 말의 뜻 풀이할 수 있죠? 법규명령 형식이면 뭐뭐 시행령, 뭐뭐 시행규칙 그 두 가지 정도에만 포인트를 넣어. 뭐뭐 시행령, 뭐뭐 시행규칙 이런 명칭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안에 담겨진 내용은 국민의 권리 의무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행정적 내부의 뭐 근무 기준, 세부적인 사무처리 기준 이런 거에 불과하다고. 네. 그래서 거기 써놨죠? 두 줄, 그죠? 법규명령의 형식, 예를 들면 뭐뭐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내용은 행정규칙적인 내용. 말하자면 뭐 국민이 뭐 위반했을 때 법률 상위 국민에게 효력받는 상위 법령에서는 뭐 얼마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제 뭐 했을 때는 얼마 부과하고 뭐 했을 때는 얼마 부과하고 이런 세부 기준 정해놓은 거. 응? 이랬을 때 이거 성질을 뭐로 볼 거냐? 그래서 학설은 뭐 이래저래 견해가 대립이 있다. 중요한 건 판례다. 자, 우리 판례 일단 큰 틀에서 두 줄. 대법원은 어떻게 돼? 시행규칙 부령으로 정해놓은 경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경우하고 성질을 다르게 보고 있다. 왜 다르게 보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론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판결로 1번 키워드 부령 형식 즉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뭘 만들어놨어. 부령 형식 내용은 뭐 정해놨어? 첫째 줄 제재적 행정 처분 기준. 응? 그럼 성질 뭐야? 응? 행정규칙. 딱 이렇게 세 개 단어 따따따 연결하면 돼. 부령 형식인 시행규칙, 제재적 처분 기준, 줄여서 뭐 처분 기준. 성질은 결론은 행정규칙. 그 밑에 대통령령 형식 시행령으로 만들어놨대. 내용은 제재적 처분 기준. 결론은 법규명령.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규명령이다. 그러니까 판례는 방가로 1번 부령으로 정해놓은 거는 형식을 중시한 거야? 내용을 중시한 거야? 내용, 이거를 실질을 중시한 거야. 그죠? 근데 방가로 2번 대통령령 형식, 시행령으로 정해놓은 경우는 형식을 중시한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해놨다는 이유로. 그죠? 네.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니까 이렇게 둘을 공부하고 이제 이게 핵심인 거야. 이거 알았으면 됐어. 나머지 다 판례. 거기다 이제 이 결론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해 보는 거야. 자, 1번 위에 두 줄 보니까 1번 법 이름 뭐야? 아이고 법 이름 되게 길다. 응? 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한 운수사업 면허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그지? 법 이름이 그래. 근데 이제 과거 교통부 장관이 만들어 놓은 법이래. 응? 그러면 일단 여기는 시행규칙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어. 요것만 그래. 응? 시행규칙자 붙이지 않았는데 결론은 뭐라고? 응? 다 하지 말고 눈으로 쭉 읽고 결론은 물어봤다고.
응? 만들어 놓기는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놨지만 그 내용을 보건대 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정해준데 불과해서 결론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행정규칙에 불과하니까 이 기준대로 했다 그래서 적법, 여기 위반했다 위법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그는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을 기준으로 판단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지. 자, 어쨌든 핵심은 행정규칙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시행기 아주 공부하기 쉽게. 응? 자, 2번 딱 공부하는 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이라고 이름 붙었네. 내용은 뭐래? 사실 그때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그럼 뭐야? 이게 뭐 위반하면 면허정지 몇 개월? 응? 뭐 이런 걸 정해놓은 거. 면허정지, 면허 취소하는 기준 정해놓은 겁니다. 요거 성질 뭐래? 똑같아. 다 같은 얘기. 만들어 놓기는 뭐 부령의 형식으로 만들어 놨지만, 그지? 응? 그 내용은 뭐래? 응?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해놓는데 불과. 결론은 뭐래? 행정규칙에 불과. 응?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똑같으니까 법 이름만 기억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는 기억할 필요도 없다. 법 이름 딱 보면 3번 시행규칙 면허처분 기준. 그지? 근데 3번 판례 의미는 뭐냐, 뭐 공부하냐면 거기에 뭐 위반하면 뭐 면허정지 얼마, 또 있어 벌점. 거기서 셋째 줄 벌점에 관한 규정이 나오지. 그러니까 실제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해서 신호 위반하면 벌점 15점, 중앙선 침범하면 벌점 30점, 이렇게 쭉 위반 행위마다 벌점이 매겨지게 돼 있어. 배점이 돼 있어. 이 벌점 얼마 부과하는지 쭉 정해놨는데 세 번째 줄 벌점에 관한 규정, 그리고 다섯째 끝에 이거 뭐야? 최고 한도를 규정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최고 한도를 규정했다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신호 위반하면 운전면허 벌점 15점, 그러면 최고 15점까지 줄 수 있도록 정해놓은 거다. 그러면 뭐 10점을 줄 수도 있고 위반 정도 따졌고 5점 줄 수도 있고, 행정위원회에 재량 준 거다 안 준 거다? 안 준 거래. 그러면 최고 한도를 규정한 게 아니래. 아니면 그럼 뭘 규정했다는 거야? 위반 행위 딱 나오면 저 신호 위반하면 무조건 다 벌점 15점. 획일적으로 재량 X, 재량 준 거 아니다. 고정된 벌점, 그 고정된 벌점 그러니까 점수 부여 규정한 거라는 거야. 최고 한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랬잖아. 고정된 벌점을 주라고 규정한 거다 이거지. 응? 그런 의미. 이 3번도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기는 있어. 그 이후로는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4번 푸는 거 딱 문제 나오면 법 이름이 나오게 돼 있어. 법 이름 속에 뭐가 들어갔어?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들어갔지? 그럼 내용 또 뭐야? 무슨 처분 기준 정했다 그러지? 그럼 결론 뭐다? 행정규칙. 응? 아니, 딱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밑에 5번부터 쫙 나옵니다. 다 시행규칙자 있고 다 뭐뭐 처분 기준 정해놓은 거야. 응? 그렇게 공부하면 되죠. 그러면 뭐야? 뭐 11번도 비교적 최근 거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 기준. 그죠? 자, 그러면 근데 11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 행정규칙이긴 한데, 그죠? 그 다섯째 줄, 그 위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법인을 벗어나서 처분할 수도 있다. 응? 그런 취지입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으면. 응? 그런 취지. 자, 12번 중시. 자, 법 이름이 쭉 나오면서 결국 맨 밑, 입찰 참가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 이 단어를 유의할 것. 응?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 정해놓고 있는 뭐야? 무슨 계약사무 규칙, 그죠? 또 법률 시행 규칙 이렇게 나오지. 좀 길어.
근데 무슨 단어에 하여튼 눈이 이제 가야 되냐면 그 입찰 참가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거. 응? 이거는 결론이 뭐래? 불형의 형식으로 돼 있어도 결론은 행정규칙이다. 성질은. 응? 꼭 알아두고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예외가 있다. 예외 하나 정도. 자, 법 이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거는 법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이것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장관이 만든 불형의 형식인데 여기서도 뭐 인가내주는 기준 이런 거 정해놓고 했는데 이거 결론은 뭐래 이거? 응? 세제 줄에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이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응? 요건 좀 예외적인 거야. 응? 이거를 왜 이렇게 봤을까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뭐 학자들이 분석하고 주장하지만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이거는 뭐 인가 기준을 정했다, 뭐 특허 기준을 정했다, 뭐 이래가지고 좀 말을 붙이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우리 수험생으로서 아까 제 시행 규칙으로 정해놨는데 무슨 처분 기준 정해놨는데 그래도 이거는 법규 명령이라 그런 예외적인 사례다. 그렇게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해놨는데 처분 기준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을 더 중시해서 법규 명령이라고 한 사례들. 그죠? 그래서 딱 판례번호 1번 보니까 법 이름에 뭐 나왔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여기 눈이 가야 돼. 시행령. 그다음에 뭐 여기서 첫째 뭐 별표 뭐 이거 처분 기준 정해놓은 거거든. 그런데 두 번째 줄에 규정 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이건 조직 내부의 행정 규칙으로 볼 수 없고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뭐야?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게 맞다 이러고 있거든. 그래서 1번을 공부하면서 두 가지 공부해야 돼. 자, 첫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뭐 어쩌 처분 기준 시행령자 붙어서 성질 법규명령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근데 여기서 뭐 위반하면 뭐 어떻게 부과 뭐 위반하면 어떻게 부과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거 그쪽에 가면 뭐 나왔어? 응? 이들 규정들은 영업정지 처분하는 기준을 위반 하나하나의 위반 사유별로 뭐야 영업정지 기간을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 재량 없다는 거야. 그냥 뭐 위반하면 영업정지 한다. 그러면 무조건 그 위반 사유 발생하면 한 달 시키라고 고정시켜 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재량 아니다. 응? 그래서 영업정지간 일률적으로 확정 지어놓은 거다. 마지막 끝에 재량의 여지가 없다. 행정기관은 그 한도 기간 정한 게 아니라서 재량 없다. 이거하고 대비되는 거 2번 이것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여기서 저희 그때 위반행위 종별 위반행위 종류에 따라서 과징금 처분하는 기준 정해놨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성질은 뭐다? 법규명령이다. 그런데 여기서 위반행위 종류마다 과징금 얼마 뭐 위반행위 종류마다 과징금 얼마 이렇게 정해놨는데 요거는 법 규정 취지 해석상 어떻게 돼? 고정된 금액을 부과하라는 게 아니고 부과할 그 위반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 얼마다 하고 정해놓은 거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보고 적정한 과징금 액수를 그 한도액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준 거다. 응? 자, 그러니까 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법규명령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고 한도액이다. 최고 한도액이면 재량 줬다는 거야. 최고 한도 범위에서 얼마 부과할지. 그죠? 고정된 거 아니다. 고정금액 부과라는 거야. 그럼 1번하고 2번하고 대비되는 거지? 법규명령으로 보는 건 같은데 거기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뭐 영업정지 얼마 할 건지 이거는 딱 고정시켜 놓은 거고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과징금은 고정시켜 놓은 게 아니라 최고 한도액 정해 놓은 거다. 그러면 또 3번은 이번엔 뭐야? 법 이름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여기서 또 처분 기준. 그런데 여기도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하는 처분 기준 정해놨는데 성질은 역시 법규명령. 근데 거기서 위반행위 종류마다 얼마 부과할지 고정이다 아니면 최고 한도다. 여기도 확정적인 게 아니라 최고 한도다. 그러면 2, 3번은 공통점. 그죠?
최고 한도다. 1번하고 4번이 공통점. 응? 다음에 편집할 때는 1번하고 4번하고를 같이 연결해 놓는 게 좋겠다. 자, 4번은 법 이름이 뭐야? 응? 밑줄 친 데 가면 국토의 중간에 넷째 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법을 딱 이름 보는 거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기서도 뭐 위반하면 얼마 부과할지 기준 정해놨대. 말은 없지만 이것도 뭐야? 법규 명령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 뭐 위반하면 얼마 부과하는 거 뭐야? 고정금액이다, 최고 한도액이다. 고정금액이다. 그러면 재량 있는 거다 없는 거다? 행정기관에게 재량 없다. 응? 위반 행위마다 딱 정해진 금액 부과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결론 뭐야? 재량 없다. 응? 상한을 정한 게 아니라 고정된 특정 금액 부과하라고 규정한 거다. 응? 그래서 1번과 4번이 같은 결론, 2번과 3번이 같은 결론. 이렇게 작져서 그것도 꼭 구분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주제는 또 뭐야? 이번엔 반대로 행정규칙 형식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 세부 내용을 정해놓은 거죠. 응? 그래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 이걸 뭐라고도 부른다? 같은 말로 부르는 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이걸 더 줄여서 법령 보충규칙 그렇게 부르는 거야. 우리 판례가 그런 명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만들어 놓기는 훈령, 예규, 지침, 고시 이런 명칭으로 만들어 놨는데 내용은 상위법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해놨을 때 이걸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으로 보고 있는 게 판례. 다수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판례를 보면 잘 정리합시다. 뭐로 본다? 이거 법규 명령으로 본다. 그 앞에 상위법과 결합되어서 그것까지 같이 그 정하라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 정하라고 권한을 부여한 상위법과 결합이 되어서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된다. 독자적으로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 아니라 상위법과 결합이 되어서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 된다. 자, 동그라미 1번.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미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 예시적이라는. 예시적이라는 말의 뜻은 예를 들어 규정해 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또 하나 공부할 거. 위임입법은 뭘 말해? 원래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은 국회가 원래 법률로 정하는 건데 국회가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 정할도록 위임을 하면 그 위임받은 기관이 정해놓는 법의 형식 그런 법이 위임입법이야.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 뭐 있었어? 대통령은 헌법 제75조 보면 대통령은 법률로부터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 위임 명령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응? 그러면 그 대통령령이 위임마다 만드는 위임 입법의 예 중에 하나지. 또 부령 행정각부의장은 법률 대통령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위임 명령 만들 수 있게 돼 있잖아. 그럼 부령도 위임 입법의 형식이지. 그럼 헌법에 보면 뭐만 써 있냐면 뭐 있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이런 것만 써 있단 말이야. 그럼 꼭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행정기관에 정하라고 위임할 때 딱 그렇게만 정하라고 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어 규정해 놓은 것이니까 예시적이야. 만약에 틀리게 나오면 예시적이란 말 대신 뭐로 틀리게 낸다? 열거적이다, 한정적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열거적, 한정적 이런 말은 X.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불가능. 그러니까 열려 있는 거야. 국회는 어떻게 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을 행정기관에 정하라고 위임할 때, 응? 꼭 대통령령 부령으로만 정하라고 위임해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개방적인 거야. 그러니까 국회는 뭐야? 야, 행정기관 부령으로 정해. 부령으로 정해 할 수도 있지만 고시로 정해, 응? 훈령으로 정해 이렇게 위임해도 된다는 말이 나온 거야.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예시적. 따라서 저쪽 끝에 국회가 법률로 법규 제정권,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라고 위임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거야. 행정규칙으로 정하라고 위임해도. 그래서 행정위원회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위임받은 사항만을 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국회 입법 원칙과 상치, 서로상, 그다음에 치가 서로
어긋난다는 뜻이거든. 서로 어긋나는 거 아니다. 국회 입법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다. 여기까지 한 줄. 그죠? 특히나 우리 아까 행정규제 기본법 봤듯이 뭐라고 돼 있어? 전문 기술적인 사항 내지 경미한 사항으로서 뭐야? 업무상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분명히 법률에서 뭐로 위임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고 이미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 자 첫째 줄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법 형식은 예시적인 것 일단은 한 줄. 그 다음에 예시적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해서 결론은 다섯째 줄 뭐라고 했어? 넷째 줄 국회의 법률에 의한 행정규칙의 위임 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응?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국회가 법률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해라. 훈령 고시로 정해라. 위임할 수 있는데 이때도 뭐를 지켜야 돼?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범위를 점정해서 위임해야 된다는 그 위임할 때의 원칙은 마찬가지로 지켜야 된다. 마지막 줄이 그거지? 응?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적용받는다는 얘기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만 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키워드 둘째 줄 뭐라고? 괄호 속 문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이 말 뜻 이해해야 돼. 상위법의 권한을 받아서 상위법이 정하라고 한 사항을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고시 훈령 등으로 정해놓은 경우. 자, 법령 보충규칙은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정해놓으면 넷째 줄, 셋째 줄 아까 다시 상위법과 결합돼요. 독자적으로가 아니고 상위법과 결합되어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 된다. 응? 그 다음에 3번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지금까지 얘기한 거로는 상위법과 결합되어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 된다 그랬지. 근데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 되는데 이거 국민에게 알리는 거 원래 국민한테 법 만들었다고 알리는 방식은 원래 뭐로 하는 게 원칙이야.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게재해서 공포하는 게 원칙이잖아. 응? 근데 이거 그렇게 무슨 관보에 게재해서 공포 이런 방식으로 안 해도 된대요. 일단은 국민의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이 되지만 뭐래? 만들어 놓기를 뭐로 만들어놨어? 훈령,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으로 만들어 놨다는 이유로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의 핵심은 뭐래? 응?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포를 하지 않아도 된대. 그냥 적당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알리면 되는 것 뿐이래. 응? 그래서 관보에 게재하는 공포까지는 필요 없다. 응? 그 다음에 4번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소송 대상이거나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왜 그럴까? 어느 때 될 수 있을까? 이건 딱 줄여놓은 거지. 어느 때 하네. 이것도 법이잖아. 일반 추상적인 법인화는 이 자체를 소송대상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어느 때 우리 아까 배운 용어 짧게 하면 처분의 성질을 가진 법규명령일 때. 처분의 성질을 가질 때. 그러니까 공무원의 집행행위 따로 필요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효력을 미치거나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이럴 때는 바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대상이 처분의 성질을 갖는 경우 그럴 때 한해서는 자 이렇게 정리. 그러면 나머지는 다 판례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읽은 걸 판례로 검증. 자 판례 1번 무슨 얘기야? 밑줄 친구 보면 입법자인 국회는 행정기관에게 뭘 정하라고 위임할 때 무슨 형식으로 정해라 이것도 국회가 선택할 수 있대. 그렇죠? 그러니까 부령으로 정해라 선택할 수도 있고 훈령 고시로 정해라 할 수도 있고 국회가 선택할 수 있대요. 입법자인 국회는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나왔듯이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법 형식은 예시적이다. 그래서 국회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권한을 주면서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하라 이렇게 위임을 해도 국회 입법 원칙과 어긋나는 거 아니다. 응?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권한을 줬으니까 정하라고. 자, 그랬고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국민의 권리 의무사항을 세부사항을 국회가 행정위원회에 정하라고 위임할 때는 가능한 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해? 뭐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부령으로 정해라, 이름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 넷째 줄, 셋째 줄 끝에 보니까 행정위원으로 고시로 정해라 하는 것도 허용되는데 다만 고시로 정해라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사항들을 주로 고시로 정하라고 하는 게 좋대? 전문 기술적인 사항 내지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거, 응? 이런 것들은 고시로 정해라 하는 게 허용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것도 위임할 때는 어떤 원칙은 따라야 돼? 포괄적으로 위임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 되는 원칙은 지켜야 된다. 그러면 미리 공부하면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했다? 그럼 위임한 법령, 상위법, 무효. 그렇게 위임받아 만들어진 고시 뭐 이런 것도 다 무효. 그지? 자, 그 다음에 3번. 자, 지금 2번까지는 국회가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위임할 수 있어. 고시로 정해라. 뭐 훈령으로 정해라. 그러면 행정위원회는 고시 훈령으로 정하면 되지. 부령으로 정하라. 그러면 부령으로 정해놔야 되고. 국회가 딱 법의 명칭, 형식을 지정을 해서 위임을 하면 행정위원회는 그걸 따라야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어? 응? 3번 판례를 보니까 셋째 줄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셋째 줄에 밑줄 딱 중간, 셋째 줄 중간 부분은 뭐야? 중간까지는 원래 행정규칙이라는 거는 고시훈령으로 만들어 놓은 원래 행정규칙이라는 건 일반적으로는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받는 법인데 하면서 예외가 있다. 그러면서 밑줄 친 부분 뭐야? 응? 상위법에서 뭐 했대? 어떤 행정기관에게 그 상위법의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도록 권한을 준대. 행정기관에게. 근데 뭐를 지정을 안 해줬어? 형식을. 고시로 정해라 했으면 고시로 정할 수 있게 해준 거잖아. 근데 고시로 정해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야, 저 어느 행정기관 뭐뭐에 관한 사항 정해 이렇게 권한만 줬어. 지정을 안 했어. 거기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넷째 줄 그 법을 만드는 절차나 방법을 특정을 안 해놨어. 그럼 행정기관은 어떻게 만들까? 응? 자, 국회에서 만들라고 권한은 줬는데 뭐로 정해라 지정은 안 해놨다. 뭐 행정기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명칭 달고 만들겠지. 그래서 행정기관이 뭐 고시, 훈령 이름 붙이고 만드는 거야. 응? 그러면 그래서 특정을 안 해놨어. 넷째 줄 상위법에서 뭐로 정할지 특정을 안 하고 있는 관계로 권한을 받은 기관이 행정규칙인 고시훈령 등의 형식으로 상위법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 여기서 그와 같은 행정규칙을 다른 말로 우리가 불러보면 뭘까? 아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그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상위법의 내용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권한을 받아서 그 정하라고 한 범위 내에서 정해놓은 거. 응? 행정규칙 형식으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일반적인 행정규칙이 갖는 그런 조직 내부적 효력만 갖는 게 아니고 뭐야? 상위법이 권한 줘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해당 법령이 정하라고 한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만들어놨다면 그것들 상위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이 된다. 그지? 자, 그럼 이런 논리가 되려면 뭐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라고 권한은 주어져야 돼. 그죠? 그거는 절대 필요. 상위법에서 상위법으로 정해진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 세부사항 내용 보충하도록 권한은 주어져야 돼. 그리고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권한을 줘야 돼. 다만 그러고 난 뒤에 뭐야? 뭐 고시로 정해라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아예 지정을 안 해놓을 수도 있고 어쨌든 행정위원이 고시로 정해놨다.
권한을 준 상위법과 결합되어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 된다. 이런 논리. 4번은 또 확인.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 되는 거야? 이거 최근에도 나왔어. 이번에 서울시 시험에 나온 것 같은데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때문에 그 권한을 부여한 상위법과 결합되는 한도에서 그 결합되어서만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중요. 그 다음에 5번은 무슨 단어를 보고 힌트를 알 수 있을까? 그치. 위임받았으면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정해놔야 그게 되는 거지. 결정적 힌트. 둘째 줄 뭐라고 넣었어? 위임 범위를 벗어나. 아이고 이건 뭐 답을 주는 거잖아. 위임 범위를 벗어났으면 하자 있게 만든 법이 되고, 응? 그거는 절대로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6번 판례를 보니까 6번은 좀 길어. 문제도 나오려면 길게 낼 수밖에 없어. 응? 근데 이미 나오기도 했지. 6번 보니까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용어가 별도의 어떤 특별한 법적인 의미는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밖에 없는 용어래. 그렇다면 상위법의 그 용어의 의미에 관해서 별도의 무슨 이런 뜻이다라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이런 용어는 이런 의미다라고 별도의 정의하는 규정을 안 두고 있고 대신에 어떻게 돼?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법에서 어떻게 해놨대? 그 용어의 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위법이 상위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나서 정해놨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또 하나 그 행정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개념이 뭐 조금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있다 하더라도 권한 부여받은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권한 부여한 범위 내에서 상위법이 위임한 취지 이런 원칙에 기초하여 한목적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그 개념을 해석 적용하고 있다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이러한 개념을 사용한 행정규칙이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나오면 이거 한 4-5줄 그대로 다 내요. 이 밑줄 친 부분이 있지. 그지?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자 7번도 아까 한 얘기 그대로 나옵니다. 응? 7번도 밑줄 치기 전에 앞에 거는 뭐야? 응? 상위법에서 행정위원회에게 상위법 내용 보충할 사항 정해라. 권한은 줬는데 응? 뭐를 안 해냈어? 절차 방법을 정해놓지는 않았어. 그러면 행정위원회는 권한은 받았으니까 행정위원회 알아서 정할 수 있다. 그치? 이 경우의 행정규칙은 상위법이 위임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만들어 놓은 한은 상위법과 결합되어 국민하고의 효력이 된다. 그죠? 응? 이런 얘기가 됐죠? 그런데 여기도 밑줄치 부분의 결정적 부분이 어디야? 응?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잖아. 그럼 똑같이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서 정해놨다면 그는 아무리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버렸으면 그는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규 명령이 인정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는 그 규정한 내용이 내용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만이 아니고 모두 말해 절차나 방식 딱 찍어가지고 국회에서 이 절차 거치고 뭐 이런 명칭으로 이런 형식으로 정해라 딱 찍었어. 지정을 했다면 어떻게 돼? 행정위원은 그에 따라서 그 절차 지키고 그 방식으로 정해놔야 돼.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밑에서 3번째 줄 무슨 단어? 상위법에서 행정기관대로 정하라고 권한 주면서 뭐로 정하라고 찍었지? 뭐로 정하래? 응? 시행규칙으로 정해라고 위임했대잖아. 그게 결정적 힌트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러니까 부령으로 정하라 하고 국회가 지정을 했잖아. 그러면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 시행규칙, 부령으로 정해놔야지. 시행규칙으로 정하라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행정위원회 뭐로 정했대? 뭐 고시 이런 명칭으로 달고 정했대. 그럼 그거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될 수가 없대.
위임 한계를 벗어나 정한 거야. 상위법의 위임 한계 내용도 지켜야 되고 절차도 지켜야 되고 방식도 지켜야 돼. 근데 이거 방식 안 지킨 거야. 지금 아랫부분은 시행규칙 부령으로 정해라. 그래서 시행규칙이라는 이름 붙이고 정확한 내용을 정해놨어야 되는데 지멋대로 행정연이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해놨다면 그는 국민에게 효력받는 대적 구속력과는 법규명령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응? 이거 잘 나오잖아 시험에. 응? 자, 그 다음에 8번 이건 법 이름 두 번째 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 이게 제목이야. 이게 농림부 장관이 고시로 발표했대. 응? 농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 이거 어떻대? 위임, 응? 위임받지도 않은 걸 정해놨다는 거야. 셋째 끝에 위임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야? 위임된 사항도 아닌 걸 정해놨다. 위임도 안 받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 행정규칙으로는 인정할 수 있어도 국민하고의 효력받는 법규명령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미 시험 나왔어 한번. 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그 다음에 9번. 9번은 위에 두 줄 뭐라고 돼 있어요? 응?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고시 규정. 그럼 분석해봐. 상위법으로부터 뭐뭐 정해라 위임받지도 않고 행정위원회 고시로다가 뭘 정해놨대. 그럼 이거 성질이 뭘까? 행정규칙일 뿐이지. 응? 법규명령 아니지. 그러면 행정규칙에 따라서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위원이 공장 설립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핵심은 그렇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들이 쭉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지방 밑줄 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로 공장 입지 기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인 위해성 있느냐 없느냐 묻지 않고 그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요건을 추가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의 규정을 보충하는 내용이 아니라 상위법에 없는 걸 추가로 더 추가해서 허가받기 더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거다 이거지. 그래서 국민을 구속하는 법이 될 수가 없고 따라서 이런 그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이 아닌 것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걸 근거로 삼아 거부하는 건 위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 이제 상위법 내에 위임 근거 없는 고시 규정인데 이 규정은 상위법에서 위임받은 건 다른 거야. 다른 거 정하라 그러는데 거기다가 위임받지도 않은 걸 추가로 지멋대로 행정위원회이 더 까다롭게 요건을 규정해 놓고 그걸 근거로 거부한 거지. 이건 허용될 수 없다. 그 다음에 10번도 제목 뭐야? 법 이름 두 번째 줄.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내용은 뭐라고? 첫째 시작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야, 그럼 우리 행정법 전체 통틀으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이거 뜨면 지금 우리 이게 법규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 할 때 나와. 다 행정규칙이야. 그 다음에 또 뭐 나오지? 입찰 참가 자격 누가 제한했느냐 이게 처분이냐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거는 처분. 근데 뭐 한국전력공사 같은 공기업이 한 거는 처분 아님 이렇게 나오지.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지. 그래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이런 걸 정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뭐야? 셋째 줄 상위법의 위임도 안 받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하는 대상을 확대해서 지멋대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하자 있게 만든 거다.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규명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 뒤에 법령 보충 규칙으로 인정된 사례 이번에 어떤 거? 1번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국세청장 여기 제목으로 공부합니다. 법 이름 하나.
요거는 그냥 예전의 문제 스타일 보면 그냥 법 이름만 갖다 놓고 이거 법규성 인정한 건지 아닌지 고르라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되게 무식하게 내는 건데. 그래서 그거 읽어보니까 만들어 놓기는 훈령의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행정규칙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상위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으로부터 그 상위법의 보충 대상을 정하라고 권한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다.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으로 된다. 상위법과 결합되어. 그런 논리입니다.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국세청장 훈령. 2번 개별 토지 가격 합동 조사 지침, 국무총리 훈령. 응? 그 다음에 3번 주류도매 면허제도 개선 업무 처리 지침. 그 다음에 4번 첫째 줄 끝에 식품 제조 영업 허가 기준에 관한 고시. 이게 법 이름이야. 식품 제조 영업 허가 기준에 관한 고시. 요거 행정규칙 형식으로 고시 명칭으로 만들어 놨지만 뭐야? 상위법으로도 권한받아 상위법을 정하라고 하는 내용을 보충해서 정해놓은 것으로서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만들어져 있는 한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된다. 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입니다. 응? 그 다음에 뭐예요? 5번은 노인복지사업 지침. 여기다 이렇게만 짧게 공부해. 노인복지사업 지침. 이거 성질 뭐다? 그 옆에 법령 보충규칙. 두 가지 공부해야 돼. 법령 보충규칙이야. 근데 법령 보충규칙은 어떤 한도 내에서 만들어놨을 때 상위법과 결합되어 국민의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되는 거야?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만들어놨을 때. 그치? 상위법에서 내용, 뭐뭐 정해라. 그거 정하라고 하는 것만 정해놔야 돼. 그 다음에 방법이나 절차. 응? 이것도 지정을 했으면 그거 지켜야 돼. 근데 여기는 내용이 문제가 됐어.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는 몇 세 이상 노인부터 노인 수당 주라고 해놨어? 70세 이상, 65세 이상부터.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럼 65세 이상부터 무슨 노인들에게 수당 주는 건 이미 상위법에서 정해놨고, 다만 그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수당을 지급하는 절차 방법 이렇게 세부 기준을 정하라고 했는데, 아니 이 노인복지 지침에서는 장관이 연령도 올려놔 버려서 70세로. 그러니까 이거는 상위법에서 정하라고 위임한 것도 아닌 걸 장관이 지멋대로 정해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효다 이거지.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될 수 없다. 무효로 판결한 거죠. 자, 6번도 알아도 그죠? 근데 6번 역시 의료보험 진료 수가 기준 중 말도 수탁검사 실시기관 인정 등 기준. 참. 그래서 고시 형식으로 정해놨는데 이것도 법 이름 좀 길어. 그러니까 이게는 끝에 보면 수탁검사 실시기관 인정 등 기준이지. 이게 뭐냐면 그 병원들이 다 의료보험 이 지정기관이 돼가지고, 그지? 그 무슨 수탁검사니까 검사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그 병원 같은데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 응?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공무원 필기 합격하고 면접 합격하지? 그럼 뭐 하라 그럴까? 건강검진서 떼우라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동네 병원 같은 데 가면 거기가 이제 건강검진 그거 업무를 위탁받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다 내야 됩니다. 응? 건강검진 받고 그런 거. 자, 그런 거와 연관이 있다 생각하자. 그 다음에 7번 전라남도 주유소 등록 요건 고시. 이것도 법령 보충규칙으로서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 자, 그런 게 많네. 그다음에 8번은 나온 적 없고 9번도 나온 적 없고 10번도 그렇고 11번 체크하자. 11번 12번. 자, 11번 끝에 무슨 단어? 공장 입지 기준 고시. 응? 그러면 11번도 또 재임돼가지고 뭐 했어? 시장이 공장 입지 기준, 제한 처리 기준 고시. 공장 입지 기준 뜨면 다 같은 성질로 보세요. 그 다음에 13번도 체크해야 되겠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 고시. 이것도
법규명령으로 본 거야. 국민의 효력 있는 법. 그 다음에 16번 첫째 줄 끝에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 표준산업 분류. 응? 통계청장의 표준산업 분류도 상위법으로부터 권한받아 보충하는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규명령이 된다. 이거야 핵심은. 근데 여기 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봐. 보통 이게 이제 많은 경우 보면 장관한테 뭘 정하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위임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장관이 아니라 통계청장한테 위임하라 그랬다? 위임.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한국 산업 분류 이거는 고도의 전문 기술성 뭐 이런 걸 요하는 사항으로서 장관보다는 통계청장이 더 전문성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대통령이나 장관들로 대통령령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보다는 통계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시험에 그 부분이 한번 나온 적이 있더라고. 응?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자. 시험에 나오는 거 뭐가 있나 보니까 되게 많네. 응? 뭐가 났지? 27번에 판례 27번에 동그라미 1번 들어갔죠?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하여튼 법률의 위임을 받아 협의 취득,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 취득하면 이게 사법상 계약 맺는 거지. 협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러니까 법 이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2조인데 거기서 뭐 정해놨다고? 협의 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기준. 응? 이거 정해놓은 거. 이거 상위법과 결합돼요.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규명령이 된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1번을 제일 중시하고, 그지? 그 다음에 28번 체크. 28번 법 이름 뭐 할까? 첫째 끝에 지방 공무원의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 요거를 기억해. 그래 막 복잡하니까. 응? 그 다음에 29번이 있고 번호가 35번이 연결됐다. 그지? 번호가 좀 잘못 연결됐네. 번호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번호 이름 35번. 네. 뭐라 그랬어?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의 수입, 판매, 부가금, 징수, 유예, 환급에 관한 고시 이렇게 알아두세요. 응? 그 정도로. 법 이름 이것도 상위법부터 권한받아 국민의 효력 있는 법.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좀 난이도가 달라지는데 설명식으로 나오면 분명히 이렇게 되면 무슨 법률의 수권을 받아, 뭐 위임 받아, 뭐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보충해서 정하는 이런 법.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 상위법으로도 권한받아 보충할 사항 정해놨다. 그러면 이게 법령 보충규칙에서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나는데 그냥 딱 법 이름만 딱 갖다 놓고 쫙 나열해 놓고 이거 성질이 다르게 본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오면 외우지 않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법 이름을 기억하는 쪽으로 공부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번호 이름으로 36번. 자, 지금이야 행정안전부 장관이지만 예전 거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뭐래? 하여튼 말 길지. 시가 표준액 조정 기준. 응? 건물 등의 시가 표준액 조정 기준. 자, 그렇게 공부해서 이것도 법규명령으로 인정. 상위법과 결합돼요. 그 다음에 굵은 글씨. 야, 그러면 저 법률에서 대통령한테 요거 보충할 사항 정해라. 장관한테 보충할 사항 정해라. 한번 위임. 근데 위임 받은 거 다시 재임할 수 있다. 조건은 위임 받은 거 대강 정한 다음에 다시 구체적 법률 정하여 세부상. 그러니까 우리 재임 논리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야. 그래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재임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아까 공부한 거 보면은 뭐 있었지?
법률에서 공장 입지 기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라 해가지고 장관이 정했어요. 공장 입지 기준 고시. 그때 또 장관이 또 대강 정하고 세부사항을 각 시군구청장이 정하라 또 위임을 한 거야. 그래서 김포시장이 정한 아까 공장 입지 기준 제한 고시 이것도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성 인정됐었잖아. 그거하고 연관된 거. 그 다음에 법규명령제 행정규칙은 크게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공포하는 방법으로 관보에 게재하는 걸 안 해도 된다. 응? 관보 게재가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1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 국세청장이 만든 훈령은 이게 법령 보충규칙으로서 국민하고의 효력 갖는 법규명령은 내용 성질은 그렇지만 만들어 놓기는 훈령의 형식으로 행정규칙 형식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걸 꼭 관보에 게재해서 공포할 필요까지는 없고 뭐래 밑에 보면 응? 그 자체가 법령은 아니고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인 또는 관계에게 표시 내지 통보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꼭 관보에 게재해서 공포하는 그런 요건은 안 갖춰도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여기서 이건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인데 관보에 게재해서 공포하는 거로 하는 게 옳지 않냐 라는 게 학자들의 주장인데 또 여기서는 우리 판례가 뭘 또 따져요? 형식을 또 따져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또 그렇게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포할 필요는 없대요. 왔다리 갔다리 해 도대체가 판례가. 2번도 마찬가지. 자 마지막은 법규명령제 행정규칙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죠?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인데다가 더더욱 어느 때 집행이 없이 그냥 그 규정 내용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할 때 그때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야 그 5지 줄에 있잖아. 그 규정으로 인해 직접 기본권 침해 되면 바로 헌법소. 직접이 의미하는 바는 집행행위 없다는 거죠. 집행행위 있으면 소송 갈 수 있잖아. 근데 소송 못 하잖아. 집행행위가 없으면. 그러니까 헌법소원은 갈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뭐야 법 이름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란 걸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 고시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뭐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응?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굵은 글씨는 뭐 나왔어요?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서 만든 거라도 어떻게 된대? 내용이 행정조직 안에서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를 정한 데 불과한 내용이라면 이거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할 수 없고 뭐야? 단순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그 법 이름이 뭐 나왔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작성 요령이라는 게 법 이름이야. 응? 근데 이거 법률에 위임 받아서 만들어 놓기는 아까 했었지. 위임 받아서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어때? 그 내용이 뭐 상위법의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상 보충적으로 정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뭐야? 행정적 편의를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데 있어서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 규정에 불과한 거다.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면 이거는 법령 보충규칙으로서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정한 행정규칙으로 보는 게 맞다. 응? 이런 건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상위법으로부터 위임 근거, 수권, 근거는 있어. 만들어놨지만 상위법의 보충적인 사항을 정한 건 아니다 이거지.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 세부 사항을 보충해서 정하는 건 아니고 그냥 행정적 사무처리 절차 이런 거 정해놓은 데 불과하다면 국민의 효력 있는 법이 될 수가 없다라는 논의. 그래서 자 우리가 행정입법이라는 단원을 맞췄는데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량 나온다 그랬고 꼭 나오니까 그죠? 중요한 영역이고 뭐 행정입법을 입법과만 한 문제가 나오지만
저 뒤에 소송 가거나 그러면 뭐가 소송 대상이 되고 안 되고, 뭐 행정입법 부작위법 소송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다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법만 파트에서만 내는 건 아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큰 덩어리로 세수로 나눠서 공부했어요. 행정위원이 만드는 법을 크게 누가 만드느냐 따지면 국가행정기관이 만드는 법,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 이렇게 나누고, 이제 또 어떤 기준을 하냐면 국민에게도 효력 있는 법이냐 아니냐, 즉 대외적 구성력이 있는 거냐 아니냐를 기준하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이렇게 나눠서, 원칙적으로는 법규명령인 것 보통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이를 일정한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보통인데, 그지? 그리고 행정규칙, 조직내법은 훈령, 예규, 지침, 고시 이런 명칭으로 만들어지는 게 보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엇갈리는 게 있다. 명칭과 내용이, 그죠? 이제 상위법에 권한받아 만들어놨느냐, 그 내용적 한계, 형식 절차를 잘 지켜서 만들어놨을 때만 이제 상위법부터 권한받아 만들어놓으면 형식이 고시, 훈령 이렇게 정해놔도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 되는데, 위임 한계를 벗어나가서 만들어 놓으면 국민의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공부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가장 긴 주제, 1권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긴 주제가 남아 있어요. 행정행위라고 하는 주제, 그죠? 행정법의 가장 핵이야, 핵. 행정행위란 파트가 이제 긴 주제가 있는데, 여기가 한 세 문제에서 네 문제까지. 그리고 이 행정행위를 알아야, 여기서 나오는 논리를 알아야 뒤쪽하고도 다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 행정입법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아까 법규명령을 만들었건 행정규칙을 만들었건 하자 있게 만들면 다 무효가 된다. 하자 정도를 따져서 뭐 중대 명백할 때는 무효, 그렇지 않은 정도의 하자 있으면 취소사, 이런 게 없어. 근데 여기 행정행위는 그와 또 다른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위법의 정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무효인 행위, 일단 취소할 수 있는 흠이 있으나 취소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행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논리는 행정행위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논리라고. 그래서 행정행위가 이제 호흡을 좀 길게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를 들어가기는 좀 시간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행정행위를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